자, 그러면은 서문여고 2학년 내신 대비 전략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반포점 원장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한 40여 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여 분 정도. 서문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해서 4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게 간단하게 이제 대입과 관련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대학교 입시에서는 수시, 정시가 있는데, 이제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내신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수시든 정시든 심지어 논술에서도 내신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2학년, 서문여고 2학년 어떻게 내신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받으신 이제 이 자료를 드시고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되는데, 자, 넘겨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준 국어논술학원에서만 한 15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고1, 2, 3 계속해서 고등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년 전에 이제 반포로 넘어와서 이제 반포점 원장을 맡아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작년까지 3년 동안 수업을 했고, 그 3년 동안 수업한 그런 어떤 실적이 여기 전교 1등만 제가 요거를 맡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동덕여고, 세화여고, 서문여고. 그래서 전교 1등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이따가 나올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서문여고 2학년을 1학기 때도 제가 가르친 친구에서 전교 1등이 나왔고, 2학기 때도 독서 전교 1등이 이제 역시 제가 가르치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근처에 보니까 막 대형 학원들은 막 100명 가까이 내신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한 반에 한 26명이다. 많아가지고 26명인데, 그 인원 중에서 1학기, 2학기 모두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문여고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는 정말로 내신이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이 수시 전형과 그 다음에 정시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등식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시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다, 정시 전형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의 등식화됐었는데, 이제는 이 등식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깨졌냐? 일단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단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내신은 두 개 영역이지 않습니까? 교과 영역이라는 것과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과 영역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게 이거는 이제 시험과 상관없이 학교 선생님들이 평소 이 학생의 수업 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매기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내신이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크게 두 가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100%입니다. 100%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수행평가 성적, 이걸로 이제 대학을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이 교과 100%니까 그럼 이제 얼핏 생각하시기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비교과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종합적으로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내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교과 전형은 100% 교과 영역 성적이고, 종합 전형은 비교과도 들어가지만 교과 성적이 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그전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자소서, 이런 것들이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됐어요. 종합전형에서.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예 내신에 기재가 안 되고,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고,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제 중요해졌냐?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원래부터도 교과가 비중이 더 컸는데 비교과 대부분이 다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교과의 중요성은 더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비교과에서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해진 거죠. 그 남아있는 게 바로 세특입니다. 세특. 세부 특기자 능력, 세부 특기자 능력. 요 세특이라는 게 비교과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당연한 거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해졌다. 논술도 마찬가지죠. 이건 논술 성적으로 가는 건데 동점일 때는 뭘로 당락이 갈라진다? 내신 성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교과뿐만 아니라 논술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시는 이제 예전에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이것도 변화가 생긴 거죠. 언제부터? 2022학년도 대입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 5, 6년 됐네요. 이때부터 다른 대학교가 이렇게 바꿨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 대학교가 바꿨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2022학년 입시부터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걸로 수능 뭐 한 6, 70%, 그다음에 내신 뭐 20, 30%, 많으면은 40%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4학년도부터는 고려대가, 그리고 작년 입시부터는 이제 연세대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가 바꿨으니까 이제 따라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서 이제 바꾸지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년도 입시도 역시 이 서울대, 고대,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내신을 갖다가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신은 정시든 수능이든 중요하다.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 내신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럼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그냥 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왕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갖다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항상 제일 앞자리, 최대한 앞자리 앉아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튀어나오는 침도 내가 받아먹겠다. 이런 자세로 들어야,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왜? 학교 선생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만 잘 들어도 저는 100점 만점 중에 80점은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공부 복습 예습 하나도 안 하고 수업만 잘 들어도 80점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냥 장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80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80점 받으면은 한 4등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문여고 2학년 내신 시험은 어려워가지고 80점 정도 받으면 한 2등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2학년 기말고사 때 1등급 컷이 90점 조금 넘었었거든요. 90점 조금 넘어가지고 2등급 컷은 이제 3, 4점 정도 됐었는데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요거 80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가 플러스 15점 정도를, 10점 내지 15점 정도를 더 받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면은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기출문제를 보면은 경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너네가 이 정도 크기의 그물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크기는 큰 물고기들은 걸리겠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숭숭 빠져나간다. 이 그물을 갖다가 좀 더 촘촘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너네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바로 이제 많은 기출문제, 변형문제, 족보문제, 심지어 수능문제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제 80점 플러스 15점.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1등급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요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고 더 플러스 지금 80점, 15점, 95점이니까 나머지 그럼 5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도 확실하게 챙기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건데 꾸준한 수능 공부입니다. 특히 서문여고가 이제 많이 그런데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 외부 지문이. 이 서문여고는 특징이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교과서 진도만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지문 플러스 그다음에 부교재도 있고 또는 프린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범위인데 서문여고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학년 때처럼 그냥
교과서 100%, 교과서 100%고 근데 문제는 이 교과서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과서 작품과 연계되는 외부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나 부교재 이게 없는 대신 학교 시험에 배우지 않은 외부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 준비하는 게 그게 바로 수능이거든요. 처음 보는 작품을 푸는 거. 그래서 외부 지문이 많기 때문에 내신 수업, 교과서 이 작품들 요것만 딸딸딸 외워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잘 풀어내는 능력, 그게 바로 수능 능력이니까 요것만으로는 5%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기기 위해서 5% 챙기기 위해서 외부 지문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시가 이게 이제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2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거나 2학년 2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제 도저히 이제 지금까지 받은 점수를 갖다가 아무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회를 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이제 올인하겠다. 수능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수시는 포기한다고 해도 절대 내신 성적, 내신 시험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은 말 아니냐? 수시를 포기했는데 내신 시험을 왜 챙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설령 수시는 포기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정시에서 여기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이 수능이 지금 현재 EBS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이 EBS에서 50% 연계가 되는데 3학년 올라가면은 3학년 내신은 전부 다 EBS에서 출제가 됩니다. 서문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게 곧 수능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신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신으로 대학을 뭐 무조건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설령 못 가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신 시험 그 시즌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서문여고 내신에 대해서 2학년 내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여고 2학년 내신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문학시험입니다. 문학시험. 서문여고는 2학년 때 과목을 1학기 때는 이제 문학 과목을 시험을 보고 문학 과목 2학기 때는 이제 독서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문학 교과서, 독서 교과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져서 시험을 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다 문학입니다. 1학기 때는 문학 100%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교과서 작품으로 100% 이제 되는 거고 2학기 때는 과목은 독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1학기 때 그 문학 교과서 그걸 진도를 다 안 나갑니다. 2학기 때 이제 남겨뒀다가 그 남아있는 문학 교과서 그게 한 80% 정도입니다. 80%. 그 다음에 독서 교과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이제 외부 지문을 줍니다. 이제 모의고사 지문 있거든요. 모의고사 지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0%입니다. 20%. 2학년 때는 문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서문여고는 특징이 문법을 1학년 때만 하고 2학년 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럼 3학년 올라가서 또 문법을 열심히 하냐? 또 3학년 올라가서도 문법을 거의 안 봅니다. 그 엄매가 말이 엄매지 문학 비문학입니다. 엄매가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엄매하고 이 3학년입니다. 이거는 3학년 올라가면 엄매하고 화작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심화국어라는 거 요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얘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거든요. 문제도 쉽고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상대평가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받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32문제입니다. 원래 서문여고는 얼마 전에 작년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었는데 전부 다 객관식으로 32문제인데 이 중에서 28문제 정도가 이게 독서하고 문학입니다. 독서하고 문학. 문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학이 독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4문제가 요거는 문법 문제고 요거는 화작 문제거든요. 그게 답니다. 말이 엄매지 독서하고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교과서에 있는 문법 좀 시험을 보고 2학년 가서는 문법을 하나도 안 보고 3학년 올라가서도 현재 문법이라고 엄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학입니다. 독서가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서문여고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게 이제 수능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서문여고는 문법이 학교 내신에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2학년 시험은 이렇게 1학기 때는 문학 100%, 2학기 때는 문학이 한 7, 80%, 독서가 20, 30%.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학 시험이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근데 객관식으로 그 전에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될 때부터 제가 서문여고를 가르쳤었는데, 이게 객관식으로 다 바뀌면서 예상이 그럼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쉬워지게 되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등급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4등까지가 딱 갈라져야지, 줄을 서야지만 1등급을 매길 수 있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는 바람에 쉬워가지고 100명 중에 10명이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등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2등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바뀐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객관식 바뀌었지만 예전보다 문제는 더 어려워졌어요. 변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객관식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가 않다. 특히 2학년이 더 그렇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받아보면 객관식이 정말로 답이 애매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서문여고 객관식, 특히 2학년 문학시험의 특징이 2번을 읽어봤는데 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분명히 틀려가지고 이거를 적절하지 않아서 이걸 답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읽어보니까 얘도 틀렸어요. 이거 그냥 이것까지만 읽고 찍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2개인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더 많이 틀린 거,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얘도 적절하지 않고 얘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복수 정답 아니냐? 이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 받아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 걸 골라내라. 그래서 얘가 더 적절하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얘가 답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서문여고는 이 5개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읽어보면은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서문여고는 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근데 학교에서 제시하는 정답은 한 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서문여고 2학년 시험은 그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 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지문 출제가. 그래서 연계 작품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외부 작품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나올 만한 작품들을 정리를 해주고 관련되는 문제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서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문학 독서, 교과서 작품과 함께 외부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 작품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외부 지문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작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하고 비교해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작품 내용에 관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런 문학 개념 이론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이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독서 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은 독서지만 대부분은 문학입니다. 75%, 80%가 문학이고, 문학은 1학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독서는 이제 지문이 3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 지문 2개, 모의고사 지문 1개 또는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근데 생각보다 독서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문학이 까다롭습니다. 문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답인 것 같고 얘도 답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 그게 어렵고, 독서는 비교적 답이 분명합니다. 지문을 통해 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면은 이 독서, 모의고사 지문 이거 4개 정도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시험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 푸는데 50분 동안 객관식 32문제 푸는 거 시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서를 줍니다. 기본서. 이걸로 이제 수업을 나가는 거죠. 이 기본서는 교사용 교과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교과서가 있거든요. 학교생들 보시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중요한 내용,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랑 교사용 교과서랑 합쳐가지고 기본서를 만드는데 이 기본서는 용도가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라는 거는 모든 내용을 이 한 권에다가 학생들이 다 모으는 겁니다. 학교 수업도 여기에 담고 저랑 같이 수업하는 내용은 당연히 여기에 필기를 할 거고 문제 틀린 거, 오답 분석하는 내용도 여기다가 담고 이렇게 단권화를 해둬야지 나중에 시험 앞두고 이걸 2회, 3회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용도로 쓰는 기본서 요거 매 한 권 나가고요. 그다음 매주 한 권씩 과제집을 줍니다. 매주 한 권씩 과제집을 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몰아서 풀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한 4, 5일치를 주다가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5일치, 6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과제는 전부 다 범위가 누적되는 겁니다. 오늘 뭐 광문자전을 배웠다. 그리고 내일 홍길동전을 배웠다.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 숙제는 광문자전 플러스 홍길동전. 그 다음에 또 운영전을 배웠다. 그러면은 숙제가 광문자전 플러스 홍길동전 플러스 운영전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웠던 거를 안 까먹게끔 그렇게 이제 매주 과제가 주차 과제집이라는 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 과제집을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이제 매주 시험을 봅니다. 3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20-30분 정도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보는 내용은 서문여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들 실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성적을 매주 매기거든요. 여기 숙제검사, 이 숙제검사를 제가 다 합니다. 여기 이제 한반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20명, 25명 정도니까 이 인원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제가 만질 수가 있거든요. 숙제검사도 제가 다 일일이 하고 이 숙제검사 내용과 그 다음에 테스트 이 결과 요거를 바탕으로 매주 제가 클리닉으로 애들을 부릅니다. 애들 불러가지고 숙제 안 하는 애들은 숙제 다시 시키고 성적 안 좋은 애들은 다시 또 테스트 보게 하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성적표를 공개를 하는데 여기 이제 원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이름을 풀네임을 다 적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글자를 학생들이 또 프라이버시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글자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이래도 애들은 다 알죠. 서로 다 압니다. 그래서 누가 이번에 잘 봤다, 누가 못 봤다 나오는데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됩니다. 선의의 경쟁이 돼가지고 애들 입장에서는 매주 보는 이 테스트가 학교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매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는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대부분 다 학교 시험 성적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좋은 성적 거둔 애들이 전교 1등하고 했던 거 다 봤거든요. 매주 테스트 성적표 공개를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서는 제가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애들한테 한 3회 정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2문제 전부 다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범위에 이제 딱 맞는 것들, 그 다음에 서문여고 기출문제 통해가지고 비슷한 유형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한 3세트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요걸로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을 앞두고 한 3일 앞둔 상태에서 하루에 한 유형씩 50분 동안 풀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적중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집,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에서 반복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7년치 기출문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해답을 다 달았습니다. 해답을 달아가지고 왜 이 선지는 답이고 이 선지는 답이 아닌지를 갖다가 학생들 스스로가 오답 분석을 하게끔, 이게 오답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는 저는 이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숙제입니다.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70% 내지 80% 이제 성적을 올리게 되는 건데 이 과제는 오답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풀면서 틀렸던 거 그거를 잘 오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문제집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 결과 작년에 보면은 이제 1등급을 받은 친구들, 여기 이제 2등급은 이 인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1등급만 모았는데 작년 한 해입니다.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냐 싶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만 이제 한 친구들인데 요 상문고는 제가 수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하신 거고 세화여고하고 서문여고 동동여고를 제가 수업을 해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인데 서문여고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수업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3학년도 수업을 하는데 자 작년에 이제 3학년은 1학기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1등급 받은 친구들 2등급도 요 인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3학년 수업 인원이 20명이 안 됐습니다. 한 17, 18명 했는데 그 17, 18명 중에서 1등급이 3명, 2등급이 한 4명, 5명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 이제 문학 1등급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독서 1등급, 독서 1등급, 독서 1등급, 독서 1등급 게다가 이제 정규 1등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문여고가 특히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서문여고가 저랑 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서문여고 친구들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이제 후기를 써줬는데 후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제 수업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1학기 때는 1등급을 못 받았었는데 2학기 때 이제 1등급을 받아가지고 큰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2학기 독서 정규 1등 이 친구도 1학기 때는 1등급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1등급 못 받고 2학기 때 이제 1등급을 받은 거죠. 그것도 정규 1등으로. 이 친구도 보면은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1학기 때 정규 1등입니다. 1학기 때 정규 1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중3 때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1학년 때 1학기 국어, 2학기 국어 두 번 모두 1등급 2학년 때 문학 1학기 독서 이거 다 2등급, 1등급 그래서 4번 모두가 다 1등급이었습니다. 4번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역시 독서 1등급 후기 또 문학 1등급 후기 여기서부터 이제 3학년이 3학년 1등급 후기도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서문여고는 저랑 합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올해도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 반포를 옮겨와서 서문여고는 첫 해부터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첫 해부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부터 여기 2022년이 제가 첫 수업을 한 해인데 그때부터 이제 서문여고는 1등급이 나왔었어요. 서문여고 1학기 국어 정규 1등급.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수업 시간은 한 타임입니다. 한 타임이고 이제 일요일 2시부터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3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8회 내지 9회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아직 서문여고 학사 일정이 안 나와서 현재로서는 9회 예정하고 있는데 8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수업 8주 나가고 시험 전날 직접 노충 한 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